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도 권선동 국힘당 비대위원장 겸 대표 직무대행인데요. 또 인사 논란의 강릉시 일감 몰아주기였습니다. 이미 퓨처라이팅이라는 사촌동생 회사가 강릉시 조명 관련 사업들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따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에 꼽아넣은 구급 행정요원 우씨와 일가족 회사가 강릉시의 상당수의 사업들을 수주받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쯤 되면 권 직무대행을 의심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왜 의혹의 연결고리가 모두 권 직무대행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성악가 출신의 강릉시 선관위원회 아들이자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무려 1,000만 원을 후원한 우씨. 선거 캠프에서 또 인수위에서 열정적으로 일해 결국 간택당해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까지 발탁됐는데요. 권 직무대행은 7급에 꼽아주려 했지만 최저임금 9급에 꼽아줄 수밖에 없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우 씨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면서도 자신의 아버지 회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이중 취업 논란까지 불거졌는데요. 누가 봐도 문제가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강릉 토재력가로 알려진 우 씨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정화통신 주식회사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우 씨의 아버지 회사가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광급공사와 용역물품 구매 등의 상당수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권선동 직무대행은 우 씨는 내가 추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JTBC가 우 씨의 부친이 우동명 현직 강릉시 선거관리위원이라고 보도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확대됐습니다. 당초 한 곳으로 알려진 우 씨 부친의 회사는 두 곳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 회사는 정화통신,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동화정보통신이었습니다. 우 행정요원은 대통령실에 들어간 후에도 정화통신에서 감사직을 유지했고 동화정보통신에서는 소유주주로 이름을 올리기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 채용검증에 구멍이 있던 거죠. 그런데 JTBC 탐사보도팀 취재 결과 두 회사는 강릉시청이 발주하는 전기통신 관련 용역과 공사를 지난 5년간 460건, 금액으로 총 73억 원어치를 수주했는데요. 다른 업체의 경우 같은 기간 많아야 10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대다수가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이었는데요. 권 직무대행의 사촌동생과 똑같은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상 2천만 원 이하는 담당 공무원이 업체를 지정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요. 정화통신의 경우 하나의 용역을 여러 개로 쪼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예컨대 2019년 5월 청사설비 전기통신 보수공사 시행이라는 내용의 공사를 3건으로 나눠서 계약했는데요. 또 상반기 인사이동 때마다 군해통신 설비를 이전한다며 매년 2차례씩 정기적으로 1,000만 원 내외의 수의계약을 맺어왔습니다. 2억 원대 CCTV 공사의 경우 입찰 대상을 특수기술을 보유한 지역업체로 제한한 경쟁자를 사전에 배제한 의혹도 있는데요.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으로 계속 해먹은 거죠. 동화정보통신은 강릉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억대의 용역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데요. 단 해당 업체의 기술로 자체 생산해 납품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어제 권 직무대행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조명회사의 부당거래와 동일한 수법인데요. 농공단지 입주업체라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중요한 건 자체 기술로 생산한 제품이 없기 때문에 불법인 건데요. 거기에 동화정보통신은 드러난 대표자의 이름만 다를 뿐 우 씨 일가가 소유한 회사였습니다. 계약은 동화정보통신이 했지만 실제로는 정화통신이 일했다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는데요. 탈법 의혹도 확인됐습니다.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되는데요. 매년 감사 보고서를 만들어 공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매출은 정화통신은 97억 원, 동화정보통신은 15억 원이었는데요. 현직 회계사는 정화통신이 자산이 많아서 매출이 100억 원을 넘으면 외부 감사 대상인데 이렇게 매출을 쪼개서 감사도 피하고 광급 공사도 쪼개서 받으면 일석이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 강릉 토재력가 우 씨는 강릉시청 쪼개기 계약과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으며 편법적인 회계로 매출액을 두 회사로 나누고
외부 감사는 피한 정황까지 있는 건데요. 여기에 행정관 우 씨는 투잡의 주식까지 소유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역 토호 세력이 됐는지, 누구의 비호 아래 이런 특혜와 특권을 누려왔는지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그게 설령 대통령 친구라도, 그게 설령 집권 여당의 대표일지라도 말이죠. 이러니 아무런 죄책감 없이 7급, 9급 타령이나 해댈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에게 그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인 거죠. 또 이번에도 뭐라고 변명할까요? 우 행정관은 빨리 사직하기 바랍니다.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가 거대 야당이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별로 이렇게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안 하시잖아. 국폭몰이하고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야당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자기만 잘하면 되지 왜 자꾸 지난 정권 때 했던 일 중에서도 아주 선정적인 거 이런 걸 끄집어내서 공격하는 거는 그건 저는 못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으로 이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네. 뺨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 소사의 목표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사라든가 또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결국은 그 윗선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니 네. 아니 취임한 지 30일도 안 되신 분이 왜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하시냐 이거예요.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으로 칼끝이 가고 있는데 네. 웃으면서 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협조할 수 있습니까? 우리로서는 이건 정략적이라고 보는 거죠. 네. 용산의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가장 세게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부인하신 분 있어요?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나 네. 또 홍보수석이나 혹은 당시에 인사에 관여했던 장제원 의원도 입을 네. 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인 거죠.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그냥 무시한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커지면 더 안 좋으니까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사실은 캠프에서 일했고 인수위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 얘기를 들은 겁니다. 공통되게 확인을 하신 내용이네요. 뭐 한 두세 명한테 들었죠. 인수위 안에서는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다들 인정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거대 야당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별로 협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을 안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또 정부의 대통령실 구성 당시 김건희 씨가 입김을 넣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는데요. 우 위원장은 JTBC 인터뷰에서 한쪽으로 뺨을 때리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도와달라고 하면 뺨 맞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겠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 위원장은 여권이 탈북어민 북송,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으로 공세를 펼친 데 대해선 자기 일만 잘하면 되지 지난 정권의 일 중에서도 아주 자극적인 것을 끄집어내 공격하는 것은 못된 짓이라면서 여권의 북풍몰이는 사실상 야당을 자극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전임 정부 인사들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해선 누가 봐도 잘 알겠지만 수사의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며 당시 인사라든가 탈원전 정책은 문 전 대통령이 한 게 아닌가, 결국 수사는 그 윗선을 향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실 비선 논란과 관련해선 두세 명에게 들었다며 대통령실을 구성할 때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있었다는 것을 인수위 쪽에서는 공통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지금의 실세는 김건희이며 지금의 정권은 명실상부한 김건희 정권이라는 건데요. 어느 것 하나 손길이, 입김이 안 닿은 게 없는 거죠. 이젠 무슨 일이 벌어져도 놀라울까 싶은데요. 탄핵만이 답이 될 듯합니다.